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편의점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2일 토요경마 서울경마장 실리밴드 유시 시간 진행해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하고 주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좀 특이한 게 서울 14개 경주가 편성이 되었고요. 제주는 2개 경주가 나와 있는데 보정경 시행이죠? 그렇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또 하반기 노을 경마의 시작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발주 시간을 조금 이제 늦춰줬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주 경마가 또 상당히 또 잘 치러졌는데 두 번 위원께서 좀 꾸준한 적정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박 위원께서는 역시 승부 경기였던 토요일 3경기였죠. 네. 한 방 간다고 했는데 역시 한 방을 갖고 또 땡땡 굳어서 적정에 나와 주었습니다. 10번 포토시 이제 강력한 또 배땡이 추가가 가지고 10번 12번 7.2배짜리 주력 한 방이 되었고요. 그에도 뭐 서울 9경주하고 16경마에도 이제 서울 4경주, 5경주, 7경주 5경주 좀 짭짤했네요. 네. 9.7배짜리 또 꾸준히 해주고요. 이 또 이제 김태형 기자는 지난주 또 토요 경마가 유시 경주를 2개 다 적중해 주셨어요. 특히 서울 5경주 후즈 퍼펙트 레이스였죠. 15.4배짜리 또 주력 승부 적중해 주셨고, 또 김태훈 기자 또 서울 마지막 경주가 또 14.1배짜리 좀 짭짤한 배당이었는데 적중해 내면서 방송을 통해서 더 추천되는 경주도 2개 다 적중해 주셨고, 특히 또 서울 6경주 또 그리고 9경주, 10경주도 좀 짭짤했네요. 11.9배짜리 적중해 주셨고, 16경마도 서울 5경주 또 6경주, 8경주 골고루 또 그래서 뭐 두 번 위원들이 한번 힘을 합하니까 오히려 또 적중률은 좀 배가 되는 느낌이 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인상 남았던 것이 뭐 지난주도 제주 경마는 한 3차례 정도 중배당 적중해드렸고요. 그래서 5경주가 또 이제 삼복승 22.7배짜리 또 주력 승부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주 경마도 14개 편성인데 하나같이 이게 지금 쉬운 편성이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지금 강축이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도 한번 노려보시면 좀 재밌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개 중에서 고심 끝에 12개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들이 시행안내상 10개 경주만 해드리는데 노을 경마이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12개 레이스를 풀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1경주, 2경주는 이제 스킵을 하겠습니다. 1경주, 2경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별 할 말이 없어요. 1경주, 2경주는 스킵을 하고, 3경주부터 마지막 14경주까지 풀어드리겠는데, 그중에 이제 박남규님께서는 3경주하고 2경주죠. 2개 경주 보시고, 김태형 기자 7경주, 9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서. 자, 오늘은 바로 3경주부터 하겠습니다. 3경주가 이제 박남규 위원의 첫 번째 추천드리는 승부처가 되겠는데, 국산 6군에 1200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에 오썸 드래곤을 중심으로 그 10분의 더블 J랑 4번의 미래번쩍의 인기에 모아지고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어떠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싹수 자체가 좀 있는 신의 마필들 간의 적정 경주인데, 인기나 세마필의 전력이 좀 낮다고 보집니다. 1번 오섬 드래곤, 3번 거푸 본능, 4번 미래 번쩍. 하지만 뭐 이 중에서 축은 없습니다. 1번 오섬 드래곤은 주행 검사 때 1분 3초 3 괜찮았고요. 근데 막상 실천에 가서도 열심히 타도 3초 4, 조금 실전과 주행 검사 열심히 타도 똑같이 나오는 그런 패턴의 마필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좀 들지만, 이번 경주 1번 게이트고요. 1200으로 거리가 늘어서도 뚝심 자체가 괜찮고
문세영 기수고 인기마 중에서는 1번마 오섬 드래곤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약간 쉬웠다 나도 뭐 별로 문제 없겠죠. 54점 좀 공백기를 두고 나오는 마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도 뭐 자기 경주력 발휘에는 그동안에 큰 그리고 이제 말이 나쁘면은 문세영 기수가 타진 않아요. 그것도 의미 있네요. 할 말들이 많은데 자기가 훈련해가지고 많이 나쁘다 싶으면은 안 갑니다 문세영 기수. 13주의 공백은 무시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박남기 의원의 추천의 변화 들어봐야죠. 예, 일단 뭐 이번 경주는 이제 뭐 신말 경주라고 봐야죠. 아직까지 능력이 제대로 발현이 안 된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고 또 데뷔전을 갖는 마필도 있는데 제가 이번 경주는 정말 그 보여준 것보다는 앞으로 보일 게 굉장히 많은 마필이에요. 오섬 드래곤보다도 뭐 인기 1인데 오섬 드래곤이 오섬 드래곤보다도 잠재력 측면도 그렇고 저는 이번 경주 상승식은 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신의 마필이 한두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축으로 놓고 공략해 들어가는 추천주가 되겠습니다. 뭐 일단 한방 승부 유리하겠네요. 일단 주력은 한방 갈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오섬 드래곤을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현장까지 좀 데려가 볼 생각이에요. 오섬 드래곤은 활동력 기대치는 그렇게 높진 않다는 게 좀 문제죠. 1번 게이트 2점도 있고 선행을 깔끔하게 가면 되는데 만약에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오섬 드래곤도 장담을 못하지 않나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고배당 1이 빠지면서 이제 그 말과 그거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주력 한 방에 맞거나 미리 준비되어 있는 박남규의 승부 여기가 좀 어쨌든 뭐 복병만을 가고 하는 승부이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사경주 보겠습니다. 사경주 국산 육군의 1000m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9번의 우산봉 중심으로 1번의 무한도마 10번의 빅세븐 이렇게 상당히 팔리고 있는데 우산봉은 제가 지난번 경주에 현장에서 야 이게 의외로 인기말을 많이 모아가지고 주력으로 적중시켜 드렸는데 맞추고도 신기하더라고요. 야 역시 한국 경마는 역시 소스야. 아 소스를 찾는 거 팬들의 심리를 이해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역시 이런 거 한번 맛들이면 희한하게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하간데 이번에는 우산봉 약간의 믿어 못 믿어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우산봉 같은 경우는 지난번 추입으로 날라오는 의외였었죠. 뭐 입상을 하더라도 납득이 가는 입상이 아니라 정말 추입으로 날라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 날라왔고 이번 경우가 좀 상당마들이 많아요. 뭐 무한도마 예쁜 걸 수정 BT 뭐 빅세븐까지 그랬을 경우에는 정계적으로는 우산봉이 또 한번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우산봉이란 마필 자체가 그렇게 기본 사이즈가 탄탄한 마필이 아니라는 게 좀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데뷔전 하는 빅세븐이 뭐 외곽 게이트이긴 하고 또 데뷔전은 부담이 있는데 이 마필은 뭐 스피드도 있고 끈기도 있는 마필이에요. 선행은 쉽진 않겠습니다만 선행권에서 한 발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데뷔전을 하는 빅세븐 쪽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이번 경주는 축은 없는 경주로 봅니다. 신형과 마찬가지로 9번마 우산봉 이 마필은 직전만 인기를 끈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데뷔전 때부터 계속해서 팔렸습니다. 계속해서 팔리고 늦바라고 올라오고 앞에 좀 붙였다 무너지고 직전 경주도 상당히 많이 팔렸고 막판에 끝걸음은 좋았지만 그래봤자 3초2 1분 3초2 기록 자체는 저는 믿을만한 마필이 아니고 기본마기 때문에 9번마 우산봉 역시 축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그나마 낮게 보는 마필은 바로 1번마 무한도마 1번마 무한도마가 되겠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1000m 1번 게이트 문세영 단독 선행 낙찰가 1억에 도입된 마필인데 싹수는 분명 있는 마필입니다. 여건 자체가 워낙 유리하고 나머지 마필들의 능력이 확실하게 센 마필이 없기 때문에 여건상 1번마 무한도마가 찬스를 맞이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3, 4경주 연속 문세영 기수 원게이트 치면 안고 있는데 뭐 무조건 뭐 튀어나오겠네 그냥.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벌써 뭐 발주 당시에 그림은 참 잘 그려지는데요. 어쨌든 뭐 댕바껏 버틸 수 있는 무한도마는 약간 그 현찰, 취입으로 승부할 수 있는 우산봉은 약간 이제 어음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신의 강자로 지금 단거리에서는 강세장에 이렇게 있는데 10분 빅세븐. 네. 빅세븐 상당히 재밌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세 마리 중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주 볼게요. 혼합 3군에 1000m라 나와 있는데 오경주는 뭐 안쪽에 두 마리가 좀 많은 인기를 팔리거든요. 일본의 카이제노웨이
이번에 이제 비그랜드 인기본인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의외로 좀 까다로운 레이스 같아요. 일단 안쪽에 1번, 2번이 KT점 지니고 있는데 뭐 면밀히 따져본다면 사실 안 되는 말이 없을 정도로, 왜냐면 이 1000m라는 경주거리도 그렇고 뭐 부산 성킹이나 미스로보도 굉장히 발이 빠른 마필이죠. 그렇지만 최근에 뭐 1300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1000m는 내려왔다는 상황에서는 굳이 선행 경험만 안 하면 뭐 선의권에서 두 마필이 모두 같이 그냥 얌전하게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고, 일단 뭐 카이즈웨이가 줄어든 경주거리는 유리한데 조교 강도가 좀 떨어졌다는 점에서는 현장에서의 컨디션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5번만 왕대랄지 6번만 시종일여에게도 의외로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라고 봐요. 왜 이게 뭐 3번, 8번이 페이스를 빨리 가져가면서 오버 페이스를 하는 경우에는 왕대나 시종일여에 어부지리 취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인기마보다는 복병 위주로 해서 고배장을 노리고 가야 되는 레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경주입니다. 제가 광만 20년 하면서 혼합 3군 1000m 경주를 처음 봤습니다. 마사회에서도 경주의 흥미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첫 실행하는 그런 경주인데, 그래서 이 선행마들 부산 성킹이나 미스로브 뭐 1000m이기 때문에 앞장 뜨면 들어온다라고 출전을 하고 있고, 1번 카이젠웨이, 2번 비그랜드도 선입권에서 호시평탄 기회를 노리고, 뭐 어떤 말이 누라도 할 말이 없는데 이번 경주 1000m라는 거리에 대해서 가장 이점을 많이 받는 마필은 바로 5번마 왕대입니다. 뭐 최근 보여준 걸음 가지고는 도저히 된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 왕대란 마필은 고질적으로 호흡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호흡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데뷔전 1100m에서는 준우승 우승하면서 가능성을 보였지만 거리가 늘어나자 숨소리가 거치고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는 전혀 안 됐습니다. 뭐 상태가 항상 엇비슷했고요. 이번 경주 1000m라면은 데뷔전 때 보여준 걸음과 그 두 번째 보여준 우승 걸음, 그 정도 걸음이 된다면은 이번 경주 가장 복병만은 5번마 왕대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게 참 정말 1000m라는 게 변수네요. 다들 뭐 참 1300, 1400, 또 심지어 1800까지 가서 헤매달 말들 늘었는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전부 다 선행을 가려고 다 하지 않을까. 그렇죠. 페이스가 빠를 수밖에 없죠. 선행 3번이랑 8번 두 마리 같이 막 갈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부지리 추입이 6번 시종이로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시종이로도 거리가 좀 짧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1000m하고 또 단순히 거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조교도 잘했는데, 페이스가 빠르면 시종이로 같은 경우는 선입권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오다가나 무너지면 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5번, 6번 요런 것까지도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흔히 뭐 그 단거리에서는 이제 선행에 유리하다, 물론 유리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말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근데 선행을 싸우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승선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직선 구간이 한 45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구간은 정말 힘을 안배해온 말들에게는 정말 아주 정말 달콤한 공간이지만, 선행을 싸우거나 뭐 힘을 좀 쓰면서 온 말들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직선전 구간이. 비빈다면은 정말 앞대 장담 못하지 않겠나 느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비그랜드는 이제 선입형 취입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 더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 지난 6월 3일이죠. 따라가면서 좀 들어오는 맛이 있어가지고 좀 보고 싶은데, 어쨌든 뭐 충만 없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선입형 취입 가난 말에 이제 이번에 비그랜드, 또 두 번에 이제 말씀하셨던 5번의 왕대, 또 터진다면 6번의 시종일령까지도 개연성이 있다는 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만치 않네요. 네, 만만치 않아요. 자, 6경주 국산 5번에 1200으로 준비된 게임인데, 일단 뭐 배당판은 3마리로 돌아갈 것 같아요. 2번에 메르샤인, 6번에 퀸 어블럭, 그리고 10번에 옥천재.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기마들이 정말 기본 마필이죠. 뭐 인면적으로는 사실 새마필이 좀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새마필도 그렇게 사이즈도 그렇고 뭐 이 편에서 무조건 된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른 마필보다 조금 나은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복병은 7번 월천대사라고 봅니다. 이 월천대사라는 마필 자체도 뭐 기본 사이즈는 뭐 대단하지 않고 또 기복을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입구야수 기수, 적용 기수죠. 계승했고, 또 이제 모처럼 떨어졌던
있는 조교 강도까지 올려놓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이 월턴 대사가 이번 경기 페이스가 굉장히 느려요. 뚜렷한 선행마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볼뿐의 스윙 정도가 선행마이기 때문에 월턴 대사가 제가 볼 때는 지난 3월달에 우승을 거머쥘 때처럼 그 선행권에 바라붙는 그런 전개가 나온다는 점에서는 월턴 대사가 좀 더 배팅도 그렇고 배팅에서 좀 매력적인 마필이 아닌가를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한테 오시네요. 이번 주 6경주는 부진마가 되는 혼전경주입니다. 믿을만한 마필 한 마필도 없습니다. 능력도 다 거기서 거기, 전개도 상당히 까다롭게 흐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경주 제가 그나마 배팅에서 충마로 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10번마 옥천지, 20번마 옥천지가 되겠습니다. 10번마 옥천지도 능력이 썩 좋은 마필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3번 게이트에서 의외로 스타트 능력이 조금 보강이 됐고요. 이번 경주는 끝번 시청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을만한 선행마 한 마필도 없습니다. 신인 기수 송재철 기수 워낙 서두르는 기수인데 10번 게이트에서 밀고 서두르고 나온다면 단독 선행 가능합니다. 이런 부진마 경주는 선행 가면 끝입니다. 옥천지가 뒷심이 없는 마필도 아니고, 그래서 10번마 옥천지가 게이트나 준비 상황 봤을 때는 찬스가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객관적인 선행 능력은 다른 말들은 가끔 선행 나가는 말인데 옥천지는 기회만 되면 선행을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게이트는 불리합니다만 옥천지 쪽에서 독등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끝번 시청한 것 자체가 선행을 나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냥 안쪽에 갇히는 게 아니라 밀고 나가가서 좋아요. 무조건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저도 김태훈 기자의 그 생각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어쨌든 이 똥말 레이스 아닙니까? 취입 참 하기 힘들어요. 앞선이 누구 나가느냐. 그래서 이제 박유께서는 이제 7분이 앞선 아니겠느냐. 그래서 부릉치는 거고, 김태훈 기자는 10분에 옥천지. 객관적인 선행 능력, 옥천지의 선행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비슷한데 외곽 게이트에서 밀고 나가면 의지가 더 있겠죠, 그러니까. 의지 중요하고. 또 10번 쪽에 좀 솔깃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7경주. 오늘 김태훈 기자의 첫 번째 승부처가 임했는데 국산호가 지금 1300이고요. 올해는 행복한 하루 중심으로 이번에 이제 피스로이 4번의 어떤 왕자가 이제 인기극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자, 박영께서는요? 네, 이번 경도 전반적으로 혼전 경주이긴 합니다만 저는 대기로 팔리고 있는 5번만 행복한 하루나 2번만 피스로이가 여건상은 좀 유리하지 않나 보여져요. 행복한 하루 같은 경우도 지난번 승군전에서 좀 아쉽게 3승에 머물렀지만 뛰면 뛸수록 걸으면 다 나올 수 있는 맛들이고, 피스로이도 공백 이후에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한 차례 전력을 보강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일단 2번, 5번 막군이 어찌됐든 기본 막군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반하는 또 김태훈 기자의 또 의견 한번 들어봐야죠. 이번 주 7경주 앞으로 뛸 만한 잠재 능력이 괜찮은 마필들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현재는 축이 없는 경주고 불안한 인기마가 좀 있습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 딱 두 마필이 있는데 불안한 인기마를 꺾고 이 두 마필을 잘 엮어본다면은 배당 자체 메리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입상 가능성은 자신있다, 자신있게 한 방이다 이거 볼 수는 없겠지만 배당 메리트를 감안했을 때 배팅은 꼭 해야 된다. 중배당 이상을 짭짤하게 노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추천 경주를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토요 경마에 이제 김태훈 기자가 유시 이제 승부 경주 2개 경주를 해가지고 그것도 중배당으로 둘 다 적중이 됐는데 그때도 다 인기마라 한 마필을 꺾고 들어가는 거 가지고 그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김태훈 기자가 추천한 경주를 제가 쭉 봤는데 물론 적중하지 못한 경주도 있었죠. 근데 그게 다 보면 내용이 있는 그런 사연들이 진짜 많았고, 지난주도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히 지금 이제 그 내용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2개 경주 연속 적중이 나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승부 경주 있어가지고 김태훈 기자 상당히 발이 넓기 때문에 내용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번 제 7경주도 아까 이제 박 의원께서는 2번, 5번에 이제 입상을 노력했습니다만 김태훈 기자는 두 마리 다 빼어갈지는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왔는데, 일단 둘 다 빼고 가는 승부라면은 배당 메리트는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이번 경주는 난전이고, 또 김태훈 기자 또 그 발로 뛰었던 내용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한번 믿고 한번 같이 한번 가보는 것도 들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8경주 한번 들어갈게요. 8경주는 혼합사고나 1300으로 나와 있는데 마레수가 좀 조촐한데, 이번에 이제 브로드웨이 자니하고 6번에 이제 콩코드 모멘트 두 마리 중 인기가 좀 모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두마필의 입상으로 끝날 것 같아요. 뭐 브로드웨이 자네 같은 경우는 독땡이죠. 이 브로드웨이 자네 같은 경우는 좀 주연 불량기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갔을 때하고 못 갔을 때 경적 차이가 정말 많은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뭐 독땡입니다. 뭐 잡고 가는 선행이기 때문에 뭐 브로드웨이 잔이 노른에 치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콩코드 모멘트라는 마필도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대신 힘은 좋은 그런 마필인데 뭐 데뷔전에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어쨌든 1300으로 경주거리가 늘어났다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은 불리하기 때문에 따라서 2번, 6번의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한 경주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김태형 기자? 저도 이번만 브로드웨이 잔이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가 제 생각보다는 좀 실망이었습니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선행 가서 종반에 약간 쓰는 걸음이었습니다. 이번 경주가 1300으로 거리가 늘었다 하더라도 편성 자체가 약합니다. 이번 브로드웨이 잔이 인정하고 후차권을 고르는 경주인데 자 뛰었던 내용 경주 복귀로만 본다면 6번마 콩코드 모멘트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데뷔전 때 늦발을 했지만 종반 꾸역꾸역 올라왔고 근데 한 가지 희한한 게 유승환 기수가 4번 미스파크와 6번 콩코드 모멘트 두 마필을 다 만졌던 기수입니다. 심승태 기수한테 심승태 조교사가 말하기를 유승환 기수한테 선택해라. 그랬더니 미스파크를 선택을 했습니다. 심승태 조교사 보기에도 콩코드 모멘트가 더 나아 보이는데 의외로 유승환 기수는 미스파크를 타겠다. 제가 봤을 때는 두 마필을 다 조금 못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차권에서는 좀 세게 보는 마필은 5번만 매직퀸, 이 5번만 매직퀸이 되겠습니다. 이혁 기수가 기승했지만 직전 경주 걸음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이번 경주 2번 선행에 뭐 한 중간만 붙어가면은 뒷심 자체는 6번, 5번 두 마필이 분명 낮지만 그중 저는 5번만 매직퀸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네. 이 지금 유승환 기수가 두 마리를 다 조교를 하고 심승태 조교사가 뭘 탈 거냐 물어봤더니 미스파크를 타겠습니다. 콩코드 모멘트가 자기 안 맞는 느낌이 있었나 봐요. 아니면 상태가 좀 그다지 아직 안 올라왔다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심상태 조교사도 야 왜 미스파크 타냐? 콩코드 모멘트가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그냥 미스파크 타겠습니다 그랬대요.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러면 했구나. 그러니까 결과는 모르는데 제 느낌은 유승환 기수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미스파크는 요즘 스피드가 좀 나오는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조교를 하는 과정에서는 좀 빠릿빠릿한 맛이 좀 있었을 거고 느낌에 콩코드 모멘트는 약간 둔탁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경주 마필 자체가. 그러니까 그 경주가 뭐 얘네가 다 1300이라는 경주거리를 검증을 다 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조교를 하는 과정에서는 느낌은 미스파크가 좀 더 빠릿한 느낌이 왔을 수는 있어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유승환 기수가 이 마필 다 10마니까 아직 정확하게 능력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참 묘합니다, 그죠? 이거는 뭐 둘 다 빠질 수 있지 않겠냐 느낌도 드는데 이 1300에서의 5번의 매직퀸이라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겠냐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도 1300에서 내선을 째고 취입해주는데 솔직히 그 김태형 기자가 이혁 기수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좋습니다. 이혁 기수 사람은 정말 좋아요. 기성수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혁 기수 스타일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혁 기수를 갔다는 게 김태형 기자의 나름 고민 있는 대목이 아닌가. 고심이 한 수입니다. 5번의 매직퀸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구경주 또 김태형 기자 오늘의 또 두 번째 추천 승부가 왔는데 국산 5번에 지금 1400이거든요. 이번 경주는 지금 이번에 이제 바쿠하고 이제 7번의 골든 초이스 인기가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말수는 7마리지 거의 뭐 5파 6파지 아닙니까 이거? 정말 까다로운 애 있어요. 충마가 없고 정말 세르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입상 도전이 가능한 그런 경주고 바쿠 같은 경우는 저는 지난번에 좀 실망을 했어요. 입상을 했지만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도 일단 바쿠라는 마필은 발주가 안 됐던 마필인데 그 전에 5월달에 발주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선입권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전개는 그렇게 풀렸습니다만 의외로 K맨한테 좀 지는 모습 모친모아의 뭐 따라 취입을 허용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 바쿠라 마필도 역시 사이즈는
대단치 않다는 것을 발전은 좋았었을지언정 그 아쉬움이 있고 따라서 저는 이 올가닉 파머시가 지난번 이제 승부전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죠. 문세영 교수가 기승해서 그렇지만 뭐 김동철 교수로 기승자가 바뀌었습니다만 올가닉 파머시 같은 경우도 이게 좀 힘이 있게 살아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지 뛰면 때려서 걸음 자체는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배당의 메리트도 있고 오히려 저는 5번마 올가닉 파머시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현 기자의 또 추천 변 한번 들어봐야죠. 두 번째 구경주 출전 도수 7마필이지만 역시 뭐 다른 의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1번 쉐르파를 제외하고는 다 됩니다. 뭐가 들어든 어떻게 엮이든 상당히 까다로운데 제가 재밌게 보는 두 마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구경주는 인기말을 꺾는 경주는 아니라고 보여주고요. 인기말을 좀 뒤로 돌려놓고 충마 자체를 복변해 놓고 공략하는 경주인데 직전 대비 걸음 자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말도 직전 대비 더 좋아졌고요. 그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면 이번 경주 복순식은 물론 쌍승식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복병을 노리는 추천 경주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난해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7번의 골든 초이스도 지난번에는 거의 한 3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오랜만에 정상적인 출전 주기라서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7두 7대에 불과합니다만 되는 말들은 무지나 많은. 그러니까 뭐 16마리가 나와도 3파전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7마리가 나와도 5파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전이고 배당이 좋기 때문에 인기만 만들 필요가 없고요. 역시 또 김태훈 기자 내용 있는 승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경주 국산 상구는 1200인데 이거 제 개인적으로 한번 승부를 보고 싶은 배당을 노리는 경주 준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11번의 심신지려 중심으로 1번의 금희 이 두 마리가 압도적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그러나 될 말들은 많아 보입니다. 맞죠. 일단 저는 심심지려도 이게 능력에 비해서는 너무 과도한 인기를 끌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액면은 좋습니다만 편성은 정말 약했던 그런 편성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승문제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심심지려도 장담은 못하지 않나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이가 일단 뭐 배팅에 있어서는 안정적이죠. 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이 가능하고 컨디션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다는 점에서 일본 금이 경주거리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이도 충만을 놓고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뭐 조은데이 같은 경우도 이클래스 기술하면 뭐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이번 주 10경주도 만만치는 않은 경주입니다. 전계산 1번만 금이 찬스를 맞이했고요. 제가 직전 경주 추천했다가 월드챔프까지 추천했었는데 아쉬웠던 그런 경주라서 기억이 나는데 금리도 1번 게이트 3만씩 기수 편성상 해볼만 하고 좋은 데에도 가능한데 인기나긴 하지만 그래도 전 11번만 심신지려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군전에 편성 뭐 직전보다 센 거 다 맞는데 걸음 자체 늘어나는 지금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원래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고요. 특히나 이찬호 선수로 이찬호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걸음바 자체가 순발력 자체가 계속 좋아지면서 툭심도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경주도 거의 낙승이었고요. 선행 나간 인나필 때려잡았는데 이번 경주 역시 뚜렷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뭐 7번 1분 정도가 선행 나가는데 그 외곽부터 준다면은 1200 그냥 승군전이지만 11번마 심신지려가 무난히 극복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경기 제가 승부를 보는 이유는 반드시 노리고 가야 할 복병마 한 마리가 있기 때문이고 그 복병이 2등이 될 수도 있고요. 3등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좀 안전한 길을 갈게요. 3차권만 되면은 무조건 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경주는 인기마 한 마리하고 제가 노리는 복병마 한 마리를 중심에 놓고 무조건 이거는 3복으로 배당 한번 때리겠습니다. 예상 배당 10배, 20배 정도 기대되고 있는데 요거 한번 지난주도 뭐 3복 배당 노렸던 경주가 거의 한 5개의 경주가 적중 많이 나와줬거든요. 이번 경주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신선으로 첫 번째 승부 기대해 주시면서 자, 11경기 들어갈게요. 11경기는 이제 국산 3군의 1300이고요. 자, 이것도 정말 난잡합니다. 지금 5번의 금화 중심으로 뭐 2번의 허리케인 점프라든지 10번의 베스트걸 잡혀는 있는데 다른 말도 많아 보이는데요. 맞죠. 이게 또 선행 경합 그러니까 페이스
앞선 페이스가 좀 빠른 레이스예요. 일단 거마가 승부전에 부담을 안고 있고, 근데 깔끔하게 선행을 간다면이야 뭐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10번만 베스트 거리 또 게이트가 굉장히 빠른 마필이죠. 또 뭐 9번 캠프이죠. 너무 만만치 않고 또 12번만 뷰까지. 그랬을 경우에는 이 거마도 여하이 아니면 깔끔하게 선행을 받아내냐 이게 변수기 때문에 거마도 충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마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이 앞선이 무너지면 어뷰리 추입이 가능한 마필들도 있어요. 뭐 11번 가름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경주 아래 쭈저러들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람전의 추입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균 기자. 저도 이번에는 박영과 좀 같은 맥락인데 5번마 거마, 9번마 캠프 2010번마 베스트컬, 특히나 인기 1위만으로 팔리는 5번마 거마는 상당히 좀 불안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3연속 우승 괜찮았는데 직전 경주 그래봤자 편하게 선행 가서 섀도우 폭스, 플레이, 길손 이런 마필들이 이겼습니다. 능력이 아주 센 마 같진 않고요. 이번 경주는 초반 경합 자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막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싸워서 올라온다면 저도 박영과 마찬가지로 11번마 가람준이 배팅에서는 노릴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매번 아쉬운 추입이고 그 정도가 답니다. 전체적인 경주 흐름 자체가 맞아야 되는데 이번 경주가 5번, 9번, 10번이 싸워준다면 11번마 가람준한테 마지막 막판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선행이 5번, 9번, 10번의 베스트걸 5태 인기 맞고 있는데 둘 다 선행이 되겠고, 또 이제 12번의 퍼펙트 비율도 선행권 싸우면은 가세 가능한데, 마지막 순간에 뒤집어지는 추입이 누구냐면 이제 두 분 위원께서는 11번 가람준 물론 추입 가능하고요. 추입 대 추입으로 이제 만약 게임 끝난다면은 2번에 허리케인 챔프, 3번에 포트레이, 4번에 용마루. 2번, 3번, 4번, 11번이 4마리가 이번 경기에서는 앞선이 무너지면 바로 4마리 안에서 1, 2, 3, 4대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팬 여러분들 한번 이게 이제 뭐 그거를 사복주. 그거를 사복주 라인을 보시면 사복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매당이 다 좋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더라도 충분히 좀 짭짤할 수 있다는 거, 그걸 한번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자, 12경주 오늘의 방랑기 위원회 두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뭐 6번의 장산지존하고 8번의 농본 혜택 쪽 인기가 좀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되겠는데, 김태균이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경주도 절대 만만한 경주는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주로 보여지는데 1번부터 11번까지 쉽게 지을 수 있는 마필은 없는 경주고요. 이번 경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직전 경주 승부처 경주를 추천했다가 아쉽게 3착을 했던 9번마 왕송. 직전 경주 퓨전 코리아를 꺾는 바람에 상당히 좀 아쉬웠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송재철 기수 최근 2차례 그 정도 걸음이라면은 이번 경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9번마 왕송을 놓고 좀 후차권을 넓게, 후차권은 믿을만한 한 마필도 없습니다. 후차권은 좀 넓게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왕송 고배당마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자, 빵랑기 위원회 추천에 비한. 일단 뭐 이번 경주도 역시 충만 없는 레이스예요. 인기만이 있는데 제가 뭐 불안하게 보는 인기 마필들이 지금 팔려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인기마도 한두 정도는 뭐 쉽게 좀 자르고 갈 생각이고, 그리고 또 포인트는 숨어있는 보병을 한두 노려갈 겁니다. 컨디션도 굉장히 많이 좋고 조건도 그렇고 편성도 그렇고, 저는 그 마필을 뭐 배팅에 축을 놓고 인기마들을 엮어가면서 오히려 이제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추는 추천 구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 상당히 또 이 박윤기 노리는 말이 전대진마 백판에 가까운 그런 마필입니다. 믿을 말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숨어있는 말 놓고 들어간다면 혹시 인기만 뭐 팔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팔은 전 세게 안 봅니다. 배당을 무조건 노력을 할 수 있는 복대복 막건도 가능합니다. 자, 13경주는 또 신승훈 오늘 두 번째 추천 드리고 싶은 게임인데 국산 2군에 1700이 되겠고요. 생면은 이제 10번의 시티우스하고 11번의 강해 또는 뭐 9번의 코너스던 쪽 인기 모아주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경주도 굉장히 까다로운 레이스예요. 충무가 없습니다. 이 시티우스가 지난번에 뭐 스포츠 조선배에서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인기를 끌 텐데 위험 요소는 가지고 있죠. 왜냐면 지난번 경주는 정말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 이점도 정말 많이 본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외곽이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전개는 장담할 수 없고 또 하나는 6조 만에 나왔는데 조교 강도가 지난번보다 좀 떨어졌다 이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따라서 CT 요소도 장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원마 슬러거 2000이 어쨌든 간에 선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대련은 가야 되는 마필이고 큰 배당은 10연 수선 배알도 편성적인 그런 측면도 그렇고 8주 공백을 가지고 왔는데 조교 강도는 근래 들어서 가장 강도 높은 조교를 소화하고 나왔기 때문에 인기 대회는 밀려 있습니다만 수성 배알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이번 경주 역시 뭐 상당히 어려운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어떤 마필이 돌아도 뭐 수성별이나 얼밤마 없으면 이런 마필이 돌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인데 그래도 저는 인기마 중에서 11번마 강해가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번 경주는 선두권이 약간 애매합니다. 5번 슬러거 2000, 7번 플라잉 썬더, 5번, 7번 정도가 선두권 나가고 11번 강해가 외곽 쪽에서 붙어줄 텐데 의외로 끈끈합니다 말이. 칠 듯 하면서도 꾸역꾸역 버티고 올라오는데 이 11번 강해가 근성이 좋기 때문에 막판 투입하는 9번마 코너스톤, 10번 시티우스 이 말보다는 앞선에서 경주를 전개하고 근성이 괜찮은 11번마 강해를 놓고 공략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강해가 지금 6경주 연속 입상인데 참 능력에 비해서는 많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편성운도 좀 있었고요. 사실 저는 이번 경주 강의를 좀 약하게 보는 이유는 이 슬러거 2000이랑 지난번에 이제 같이 뛰었잖아요. 근데 슬러거 2000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선행 맞잖아요. 근데 강해가 슬러거 2000보다 앞선에서 전개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슬러거 2000에 역전을 당했다는 얘기는 슬러거 2000에 잘 졌다기보다는 강해가 이제 다 나왔다. 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 슬로우 2000에 선행하면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 강해는 이번 경우는 정말 최대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뽑게 보시면 슬로우 2000은 거의 뭐 최악의 전개였다 보시면 되고 강해는 정말 최선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머리채를 쥐고 맙니다 강해가 슬로우 2000한테. 근데 슬로우 2000은 좀 덜 팔리고요. 강해는 많이 팔리거든요. 뭐 배팅 하라는 거죠. 강해에다 배팅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쪽에 배팅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엮어간다면 이것도 뭐 10분 시티우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난번에 뭐 스포 조선배에서 정말 그림 같은 전기로 우승을 따렸는데 그래서 10분 11분 인기 많았죠. 둘 다 지금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의외로 이번 경주는 인기마와 타이틀 레이스가 아니라 역시 인기마를 좀 뒤로 좀 돌리고 복빙을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아주 좀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강해라든지 시티우스 강하게는 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가 가능하다. 자, 만약 이제 마지막 14경주입니다. 혼합이군에 1800으로 준비되어 있고 14경주는 지금 13분에 이제 대한장군이 올무리로 잡혀 있고요. 후차권이 이제 7분에 삼정지왕이라든지 12분에 플리시스키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복병이 좀 있는 레이스예요. 저 뭐 8번화 펠릭스 조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초반에 무리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맛배이기 때문에 경선을 연결하면 가능하고 1800이라는 경우도 나쁘지 않고 특히 13번 치프레드캔 정말 재밌게 봅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휴양을 하고 공백을 가지면서 이제 복싱을 가졌는데 이 치프레드캔이라는 마필도 혈통적으로 보면 장거리 혈통이라는 점에서 1800이 나쁘지 않고 또 조교 강도도 대부분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기본 사이즈는 정말 좋은 마필이죠. 따라서 치프레드캔의 입현성에서는 뭐 입장을 충분히 노려볼 만한 복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이번 경주는 박경과 저랑 거의 똑같습니다. 능력마 두 마필이 있습니다. 7번마 삼정제왕, 13번마 대한장군. 인기는 13번마 대한장군이 조금 더 쏠리겠지만 두 마필 다 상당히 센 말이고요. 뭐 대끼리 73 두라 탈 말 없습니다. 능력이 세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복병마 두 마필 8번마 펠릭스 조이와 14번마 치프레드캔. 이 8번마 펠릭스 조이 직전 경주 유승환 기수가 초반에 선행을 갔습니다. 1번 게이트라서 조금 말을 잘못한 게 아닌가 좀 참고 갔다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지금 상태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전개가 풀리냐에 따라서 전개 이점이 있다면은 능력마 73 이길 수 있고요. 자, 14번마 치프레드캔. 직전 경주 제가 터지면은 치프레드캔이다. 오랜만에 나왔어도 상태 괜찮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 좀 더 좋아졌습니다.
1800 거리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사이즈도 있는 마필이고 능력은 73이 낮지만 경주 여하에 따라서 8번 페릭스 조이나 14번 치프레드 캔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네 마필을 놓고 현장에서 조금 더 뭐 삼복승승이든 복식이든 좀 조율을 해서 공략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치프레드케는 제 이제 개인적인 관리마였거든요. 작년 6월 30일 날 작년 6월 30일 동영상 없겠죠 아직 이제 그게 근데 그거를 그 경주를 만약 있다면 복귀를 해보시면 와 완전히 그때 세명 센트를 뭐 듀크 실로 이기는데 완전히 그냥 압도를 해요 레이스를 완전히 지배를 한 거죠 경주를. 아 정말 센 말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마탱이 좀 가가지고 휴양하고 나오는데 오랜만에 이 김태형 기자가 이제 같이 한 년 이후로 복병마에 대한 또 세 사람의 의견이 또 일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느낌이 있거든요. 14번의 치프레드키는 인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14경주니까 14번 넣고 하는 걸로 저도 14번 넣고 예상을 할 거고요. 팬 여러분들도 14번 넣고 후차가 모르겠습니다. 뭐가 들어올지. 대한장군도 장담 못해요. 예, 지난번에 중반에 무빙 따가지고 들어오긴 했는데 뭐 대한장군 들어오면 인기마와 같이 들어오는 거고 만약에 빠진다면 또 우당탕탕 또 예, 아주 또 마지막에 아주 뭐 진짜 큰 호박이 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경주는 우리 전부 다 14번 놓고 하는 걸로 결론을 내드리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잠시 후 16경마 또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